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새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 3조 개정 문제 들고 나올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 89년 이후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두 국가, 두 체제. 어느 사람들 강연을 하다 보면 제일 섭섭하고 아쉬운 게 통일에 대한 거부감 너무 많은 거예요. 통일에서 우리가 뭐 얻었느냐. 근데 통일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하면 우리 젊은이들 군대 안 가도 되고 모병제만 해서 가면 돼요. 통일은 번영입니다. 우리가 거의 1억 명의 소비자를 가진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시베리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번영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통일은 국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세계에서 우리 하나의 민족이 갖는 우리의 소위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이득을 가져오는 장사인데, 근데 이런 공감대가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아까 오늘 저 축사 격려사 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위에 와야 됩니다. 평화는 아니더라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막는 전쟁을 막는 예방 외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예방 외교에 모든 역점을 두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방 외교에 역점을 두려고 하면은 우리 새 정부가 외교적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 외교적 회복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에 할 얘기는 하면서 그 평화의 어떤 목적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그러려고 하면은 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적 합의가 구축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창일 의원님께서 한일 관계의 중심으로 소개받은 강창일입니다. 좋은 사람 대통령 뽑아야 되겠어요. 지금 통일,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시던데 통일이라는 화두 자체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5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평화, 한반도 평화지대와 남북의 통일 같은 그런 기분이 있다가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만든 후에 3년 사이에 나를 만들자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피트 국방장관도 뭐 좋다 이래서 오케이들 하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합의된 것도 없고요. 물론 하면서 한일 관계를 비정상화 시켜버렸고 그리고 우리 국격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국월외교, 불용외교다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한일 관계 좋아지는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반대한 사람이 없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퍼주기는 안 된다.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 의원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조천수 대표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분입니다. 네. 저희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에는 K민주주의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낙관하다가 우리가 너무 자만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국은행의 한 축인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이
쿠데타로 우리 젊은 청년들의 표현을 정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선거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의 판단이라는 거라고 규정을 해주면서 무서운 것이다라는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개혁도 우리가 그동안 방심했는데 앞으로 온 힘을 바쳐서 사법부 개혁에도 나서고 또 이 대법원의 판단도 우리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우리가 자랑하는 K민주주의가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는 기존의 통일운동과 달리 지금 우리 문정인 교수가 말씀하신 남북연합 전에 경제연합을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대만은 정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구를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북한이 왜 경제구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가 달성해야 되지만은 그 과제를 푸는 방식도 먼저 경제교류, 물론 북이 당장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북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남북이 대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리칸 목사님 모시고 우리 이양 목사님, 김성환 목사 있고 통일운동 김상현 회장님 모시고 통일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무리칸 목사님은 통일이 다 됐어요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수경 양이 북한에 갔다 오면서 그때 아주 통일운동의 초기였지만 통일운동의 전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오시는 분들, 우리 여기 지금 강경대 아버님 유가족 회원들도 계시고 또 동아민족통일회 통일운동의 일축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남북민간군의원도 굉장히 북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모시는 멤버들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지 되는 우선 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분이 오시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또 노태우 대통령에게 남북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우리 공동선언 그 실천위원회 우리 김상훈 목사님도 대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또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선언, 평양선언 이거를 우리 국가에서 이 법률수시라는 단체를 포함해서 다 그 두 개 지원한 단체들을 다 합쳐 통일협약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8년 때 그 흡수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그 통일 전략을 발표하면서 깨졌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북이 화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전략해서 우리 이후에 자장님의 진행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해놓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창일 의원님은 중위 대사를 연구하시는데 제가 한쪽으로 대화해 보니까 일본이 아직은 그 미일한 소위 동맹의 전략을 아드가 이렇게 제시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일본이 과거사 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일제에 충성을 하지 못하고 독도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문정인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석학이신데 미국에 대해서 매우 자주적인 그런 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미국과 우리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 외교 투표를 하셨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을 보면은 남북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이 하노이 회담인데 하노이 회담이 왜 틀어졌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미국에서 전혀 알려준 게 없다 이렇게 회고록에 나와서 그런 진상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원중 대표님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드렸는데 사회자가 할 것까지 월권을 좀 하셨어요. 좋습니다. 뭐 질문 좋은 거니까. 흘러가야
가기 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대분께 한두 가지씩만 더 분양하시죠. 우리 문정 교수님께는 그 사이에 어떤 모양인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노이가 시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먹어보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